법원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금지했지만 윤 후보 측은 또 양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회의관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 토론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맞수 토론이 서로 다른 점을 부각하고 자기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형식 이런 거 구애되지 말고 하면 될 텐데 복잡하게 하는 거 같은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대선입니다. 설 앞두고 각 캠프에서는 공약 경쟁도 한창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 해체 공약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청사에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이 공약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성사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죠? 국민의힘 선대본 연결합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 만나보죠. 원희룡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얘기하기 전에 그 토론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제 법원이 TV 토론 4명이 같이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의힘은 설 전에 양자 토론을 먼저 하자. 방송사 주관으로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이세요? 우리 선대본 내에서는 네. 토론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양자든 다자든 뭐 상관없다. 이런 논의도 많고요. 네. 근데 막상 토론 준비팀은 양자를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해온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박한 토론은 양자부터 먼저 하자. 이런 실무적인 의견도 있어서 예. 그런 과정에서 되는 것이지 뭐 이거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 본부장님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 실무팀의 주장은 예. 설 전에는 양자 토론을 하자. 예. 방송 중계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은 아니 법원의 취지는 공정성 예. 문제. 첫 토론은 국민 모두들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다 후보들 참여해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그걸 예. 훼손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입장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공중파에 의한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토론은 어차피 그 5%인가 그 이상이면 뭐 사자가 아니라 뭐 예. 10명이라도 다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법정 토론 2월에 시작하는. 예. 그래서 그것은 뭐 따르는데 지금 설 전이라 그러는데 설이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토론을 갑자기 이 포맷을 바꿔서 하기에는 실무팀에서도 그건 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 같고 그런 점을 네. 아마 후보가 반영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TV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법원의 취지를 좀 무색하게 하는 게 아니냐. 즉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높이 산 법원의 판결문에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와요. 심상정 후보는 오죽하면 해치지 않을 테니까 나오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후보 간의 그런 표현은 좀 보기에 좀 민망스럽죠.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들이 있으니까요. 또 설 지나고서 토론할 기회들이 있으니까 판결의 취지도 존중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그 알 권리도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합당하게 결정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설 후에 다자 토론을 첫 토론으로 삼는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뭐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예. 뭐 제가 논의를 해갖고 지금 방송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처음부터도 다자든 양자든 그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런 의견도 꽤 많이 있습니다. 논의 좀 갈리죠. 우리 선대본 내부에서도요.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하나로 다 의견이 모여가지고 설 전에는 반드시 양자밖에 안 된다.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아이고 우리 큰 집안이에요. 그렇게 의견들이 그렇게 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오늘 2부에 마침 저희 고정 코너에 성일종 의원이 나오세요. 실무팀을 하고 있는 성일종 의원하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공약 이야기로 갑니다. 어제 국정운영계획을 윤 후보가 발표하면서 청와대 해체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청와대 해체라는 것은 공간의 의미도 있고요. 네. 국정운영 방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제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 상당한 시간에 한 95% 정도는
국정 운영의 방식에 대한 거였습니다. 아하. 말하자면 네.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소수의 측근 참모들이 문고리 내지는 또 경호실이 청와대의 출입 권한을 다 통제를 하면서 그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와서 대통령을 뭐 아련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민주화된 대통령도 청와대 들어가니까 권위적으로 둘러싸이고 폐쇄와 단절의 그 악순환에 들어가더라. 예. 앞으로는 전 세계 그리고 전 국민 속에서 가장 뛰어난 민간인들과 젊은이들과 관료들을 국정 현안과 미래의 전략 과제들을 놓고 대통령과 바로 옆방에서 늘 토론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강요들에게 책임을 줘서 총리는 총리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의 방식을 바꾸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본인의 소신껏 본인의 가슴속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려면 지금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 또 경호실 이런 구조로는 도저히 이게 아무리 뜻이 그래도 안 된다. 고로 청와대는 첫날부터 일체 들어가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죠. 첫날부터 광화문 청사 집무실로 간다. 이런 발표. 네, 청와대는 일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청와- 그쪽. 네, 그렇군요. 네, 관저든 집무실이든 안 간다 이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공약이 지금 사실 통하는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 소통수석 이런 수석 체제 해체시키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 하나와 네. 청와대에도 가지 않고 광화문 집무실에서 좀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 두 가지가 통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민간위원회든 또는 그 소수 정의하던 참모든 바로 지금 청와대 본관처럼 차 타고 가야 되는 거리 네. 그리고 경호실을 뭐 겹겹이 통과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네. 바로 같은 사무공간 내에서 모두가 소통하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근데 그 청와대를 없애고 광화문 집무실 만드는 거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 공약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경호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해가지고 해보려다 결국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결이 될까요 이번엔? 혹시 이제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저희도 된다면? 혹시 저희가 모르는 문제가 있나 해서 사실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예. 경호야 늘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반대할 수 있는 거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역대 정부의 경호의 자료들과 의견을 저희들이 직접 체크를 했는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지의 문제일 텐데요. 그리고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경호라든가 실무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좀 존중해서 간 거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 문제를 다 사전에 체크해서 네.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경호는 국정 운영 방식에 따라와야 된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전혀 경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아 경호에 전혀까지 지금 붙이셨어요? 전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그 다우닝가의 총리 그 관저 보십시오. 물론 집무실과 관저 보면 물론 옆에는 정부 청사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네. 민가들이 없다라는 특성은 있습니다만은 예. 시내에 있습니다. 그런 여건 정도는 우리의 광화문 그리고 삼청동 정도면 네. 그 주변에 군부대도 다 있고요. 그 경호적인 지리적인 요소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전직 경호원들 다 만나신 거예요? 경호 책임자들도 책임자. 만났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점검을 한 것이다. 또 네. 하나 그 청와대 민정수석, 소통수석 이런 수석 체제 해체시키고 민간 인재들하고 같이 민관 합동위원회 구성한다는 거. 네. 아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말하자면 원하는 것인데 네. 이게 선언적 의미가 참 좋아요. 좋은데 현실성의 우려도 나오더군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 주변 권력이 더 작고 단단해지는 건 아니냐. 즉 사회이사 형태로 민간들이 참여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분들은 좀 느슨한 참여가 되고 대통령 주변부의 인원은 더 적어지니까 권력이 더 집중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의사결정이나 집행의 무게중심이 총리와 장관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 각 행정부처에 대응하는 청와대 수석실 행정관 이 체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행정관들이 인사 서류 봉투를 갖고 가서 국방부 장관 만나러 가서 벤치로 불러내서 인사 전달하고 그다음 정부에서 어떤 정책 결정할 때도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미 다 자기들의
그 나름대로의 그 채널들 가지고 기획한 걸 가지고 정부에다가 어떻게 들이미는 이런 식의 구조가 있는데 앞으로 청와대 비서관 또는 보좌진들의 역할은 네. 각 부서들을 1대1로 감독하고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예. 행정부처와 이 민간위원회들이 국정과제를 민간위원회들은 행정부처에 따른 1대1 구조가 아니라 국정 아젠다와 미래 전략과제별로죠. 예를 들어서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아니면 코로나에 따른 전반적인 앞으로의 전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세계적인 기술 경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부서에 걸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연락 나온 그 뛰어난 연락관들과 예. 청와대 참모들은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진도 관리가 돼서 대통령이 전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대통령에 대한 보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럼 대통령과 민간의 브레인들과 정부 각 부처의 실행 조직들과가 삼각체제를 이루면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집중과 분산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체제로 가자는 거죠. 지금은 예. 청와대 수석, 그 밑에 비서관, 그 밑에 행정관들이 행정부처들을 전부 1대1로 감시, 감독하고 지령을 내리는 그런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 지시와 감독 체계를 해체하고 수평적이고 아젠다 중심으로 늘 의논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도 관리를 대통령이 하는 체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 차관 이런 인사도 그쪽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인사는 그건 대통령이 아니고. 하는 거고요. 각 행정부처의 장관들이 네.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장관제, 책임총리제를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실질성을 기울일 겁니다.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총리와 장관에게 힘을 훨씬 실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 정책 공약을 좀 체크해 봤고요. 그나저나 원본 부장님, 그동안 대장동 문제를 앞장서서 지적해 오셨는데 요 사이에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고 국민의힘이 네. 또 제2의 대장동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이 성남FC 문제. 사실은 이제 성남FC 시민구단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 맡은 그 시절에 예. 대기업들이 160억 원 후원을 했다. 근데 이게 예. 좀 수상하다 해서 이미 고발이 들어왔었고 예. 경찰이 수사를 했었어요. 예. 근데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검찰로 아예 송치하지 않았었죠. 예. 그렇게 종결을 시켰던 건데 이게 어떤 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우선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 후원금과 그 후원금의 유용 문제가 있겠죠. 이 성남 FC 후원금에 보면 예. 그 FC 자체에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거기 들어앉아 있고요. 거기가 이제 뭐 축구협회 가지고 이 부분들이 또 건설 공사 이권들에 끼어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경찰에서는 사건을 올렸지만 예. 지금 이번에 사표를 내신 차장검사 박하영 검사. 이거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빨리 종결해라라고 네. 해서 종용한 것으로 그래서 지금 들국화에 산호라면 지금 부르면서 지금 사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해라라고 내려갔기 때문에 네. 과연 이 경찰의 무혐의 의견, 증거와 불충분 의견 예. 또는 그 수사과에서도 종결하자라고 성남지청장과 연결된 의견과 차장검사의 의견 중에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열어봐야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후원금 이전에 네. 6개 기업, 두산, 네이버, 알파돔 뭐 등등 6개 기업이 이 후원금을 냈는데요. 예. 이 두산 그리고 특히 알파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건설에 대한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이건 또 별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돔 사건 그다음 두산이 자기네가 용도 변경 안 하기로 해놓고는 용도 변경을 해서 수조 원대의 지금 이익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원래의 그 각서를 어겼는데도 아무런 제재나 이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눈 감아준 게 지금 다시 사건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교에 들어선 이 6개의 이 대기업들과 네. 그에 따른 건설 비리가 원래의 몸통이고요. 그다음에 이 6개의 기업이 한꺼번에 성남 축구 구단이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내고 광고비를 내고 한 것이 과연 이게 순수한 광고비냐 아니면 광고비와 후원비라는 명목 아래
그 최소한 이재명 측근들의 일자리와 밥벌이를 만들어주고 그 물밑에서 유용된 사항, 심지어는 다른 자금으로 흘러간 의혹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은 제기돼 있고 증거 불충분이라는데 지금 편파적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수사도 안 하는 그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가지고 이게 무혐의고 사건이 종결됐다?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지금 그러니까 네. 후원금을 낸 것과 네. 이 기업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저런 혜택을 받았지 하는 것을 사이에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따로따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뭐 아주 수상하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게 될 텐데 국민의힘에 그 수상한 연결고리를 어떤 증거, 제보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갖고 있죠. 저 자신도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대신, 그냥 순수한 후원금이 아닌 그 네. 후원금을 통해 어떤 특혜를 받았다. 그것이 이재명 후보나 그 측근들의 주머니까지 돈이 흘러갔다라는 어떤 그런 제보가 있다고요? 그 측근들까지 간 것은 있고요. 예. 그 측근이라는 것은 지금 정진상 정도의 측근은 아니고 조사를 안 해서 그렇죠. 조사를 제대로 하면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 회로도 내지는 이 의혹에 대한 지도는 다 갖고 있고요. 그에 대한 증인들도 있는데 예. 우리 증인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 공개를 수사를 안 하는데 우리 증인들만 공개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다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남 FC 후원금 관련된 건 물론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지금 가지고 증거가 있단 특히 말씀이죠. 두산하고 알파돔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수사를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제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까지 저희가 전하기로 하고 아무튼 민주당의 입장을 좀 전하자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어제 성명 내셨더라고요. 성남 FC는 모금한 후원금을 현금으로 시 산하체육단체에 지급한 사실 일체 없고 후원금은 정당하게 법인 수입으로 처리됐다. 또 당시에 수사 담당했던 분당경찰서에서도 이것이 뭔가 돈이 인출돼서 빠져나갔거나 이런 정황은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혜 관련된 것도 이미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이다. 종결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좀 재확인하는 그런 입장문 냈다는 걸 제가 전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앞장서서 변명하고 보호막을 칠수록 민주당은 이 의혹의 수렁에서 설사 지금 제대로 수사 안 하면요 정권 바뀌면 이거 그냥 그 평범한 검사와 평범한 경찰들 대신 양심과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면요 한 달이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돌만 들추면 다 드러날 이 바퀴벌레들을 지금 덮는다고 덮어지겠습니까? 정권 교체해서 원희룡 본부장이 가지고 계시다는 그 지도 가지고선 수사하면 한 달이면 돼요? 한 달이면 다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선대 본부의 의견이라는 건 제가 다시 한번 전하면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